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들을 찾아온 내내 의원, 내 속의 내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저는 대한검진의학회 총무이사 안지현입니다. 자, 저는 한양내과 원장 이승원입니다. 국가검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혈당만 공복혈당이다 네. 보니까 공복혈당 장애라고 나올 것이고, 내당능 장애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탕물 먹고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얘기일 텐데요.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하시나요? 체중 감소하고 네, 운동해야 된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 그렇죠. 적게 네. 먹어야 된다. 이거죠. 네. 과체중이나 비만에 해당되면 체중을 확실히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. 네. 근데 뭐 이미 마르셨다고 하면은 뭐 더 이상 뺄 건 없겠지만, 그런 분들도 운동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던 그 포도당 성분, 이거를 역시 네. 에너지를 네. 칼로리를 태우면, 운동을 해서 태우고 하면은 도움이 되고요. 식사량 줄이면, 역시 식사 안에는 이제 칼로리가 중요하겠죠. 네. 이런 거 줄이면 도움되고,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끊는 거, 담배가 혈관의 염증, 췌장의 염증 다 일으키니까 그런 게 중요하겠고요. 네.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습관 바꾸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게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?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아, 그거 뭐 의사들이 자꾸 뭐 약을 먹으라고 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.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생활 습관, 본인이 노력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이거를 물론 경우에 따라서 수치가 너무 높으면, 당뇨병이 되면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고 식사량도 줄여야 된다,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, 좀 더 과감하게 책이나 유튜브나 어떤 방송 같은 데서는 그 의사 말 믿지 말고, 약 하지 말고 그냥 노력하면 돼, 운동과 식사로만 돼,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당뇨병이란 단계가 들어가면 그때는 약도 쓰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조절해야 되지만, 당뇨병 되기 전 단계는 일단은 저희가 권하는 거는 운동하고 식사,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선이에요. 당뇨병이 10년, 15년 됐는데도 가장 적게 생겼죠.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 습관은, 그러면 오늘은 한번 운동할까? 한 이틀 뒤에, 네. 뭐 3일 뒤에 못하겠는데,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또 운동하고, 어느 날은 또 식사를 많이 먹고, 어느 날은 좀 덜하고, 이런 게 아니라 이 연구를 할 때 아주 철저하게 한 거예요. 마치 우리 피트니스나 이 헬스클럽에서 하는 것처럼 거의 뭐 출석 체크하듯이 정말 운동 막 하루에 30분 이상 막 강하게, 정말 등에 땀이 배길 정도로 하고, 식사량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렇게 해서 계속 본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좀 약간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? 매일 뭐 20분 정도 이렇게 좀 천천히 걸으면 되지 않을까? 네.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, 네. 그걸 아셔야 됩니다.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? 자, 뭐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, 그런데 이제 그 유산소 운동으로 한다면 이제 좀 빠르게 걸어서 가을 날씨에 이제 땀이 좀 약간 숭숭 매질 정도의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을 추천을 합니다. 근데 매일 못 한다. 그러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꼭 해달라. 어떤 논문 보면은요,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뭐 하루밖에 운동할 시간이 안 된다. 그러면 150분을 몰아서 해도 되느냐, 이거에 관해서 시행한 연구도 있습니다. 그랬을 때요, 하루를 정해서 몰아서 15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게요,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효과는 좋겠지만은요, 매일마다 30분씩 하는 운동에 거의 근접하게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좀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중도 좀 빼려고 노력하고, 이제 이 목표 체중 감량은 보통 5에서 10%거든요. 그 전체 체중의 5에서 10%인데 뭐 그거 쉽지 않잖아요. 제가 체중이 70kg인데 여기서 10%의 7kg 뺀다라는 게 쉽죠? 어렵죠. 네. 되게 어렵죠. 3kg 빼기도 쉽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다 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좋아지지 않는다. 이럴 때는요, 만일 나이가 60세 이하, 60세 이상이면은 이제 남은 여생 같은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이제 굳이 뭐 약을 안 먹어도 되니까요. 근데 이렇게 60세 이하,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35, 제 키를 기준으로 보면은요,
100kg입니다. 100kg. 엄청나죠? 네. 100kg 이상이거나 또는 과거에 임신성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거나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하면은요. 메폴미는이라는 약을 먹으라고 권합니다. 예방 목적으로.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. 네. 그죠? 작년 말인가? 네. 미국에서 권고된 지가. 그래서 사실 이게, 의사한테 가서, 나이가 뭐 50이고, 체중이 막 85kg이고,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했고, 열심히 운동하고, 열심히 노력했는데, 나 살도 안 빠지고, 당도 조절 안 된다. 메폴민 처방해 주십시오! 라고 하면, 선생님, 해 주시겠습니까? 지금 당뇨병이 아닌 단계를 말씀드리거든요. 네, 당뇨병 단계. 되기 직전. 네. 이 단계에서는 이 약을 보험으로 쓸 수는 없어서 네. 환자분이랑 잘 상의해서 예. 환자분이 본인이 이제 부담하신다고 하면 네. 보험 적용이 안 되죠. 네. 예. 그리고 이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보통 메폴민을 한 1,500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. 네. 1,500mg. 네. 그런데 이 메폴민이라는 약이요. 참 신기한데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요. 암의 발생률도 한 30% 정도 감소시키는 걸로 돼 있고 또 요새는 이제 이 노화를 억제시켜서 장수를 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메폴민을 이용해서 이 노화 방지 연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메폴민이라는 약이 참 좋은 약인 것 같아요. 네, 만일 맞습니다. 뭐 환자분들이 자비로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처방해 줄 수 있나요? 비보험으로?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죠. 그죠? 저도 한 번도 네. 해본 적은 없지만.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. 네. 하여튼간에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의사들도 있어요. 왜? 메폴민이 진정으로 당뇨병 발병을 억제시키느냐? 그게 아니라 단지 발병의 시간을 연장시킬 뿐이다. 지금 걸리는 당뇨를 한 4년, 5년 연장시켜줄 뿐이지 진정으로 예방하는 건 아니다.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. 하지만 어쨌든 이 당뇨병 발병률이 발병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면 또 그만큼 합병증에 발생할 가능성도 떨어지니까요. 그죠? 네. 사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이런 경우에 하필이면 꼭 메폴민을 투여할 대상이 되느냐?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요. 생활습관 개선을 안 하는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유난히 높은 사람들입니다. 우리가 공복혈당 장애가 있으면은 보통 그 중에 한 4분의 1이 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. 이분들은 특히나 높습니다. 특히나 이제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특히나 높기 때문에 이 메폴민의 이제 그 투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식이요법으로 지중해 식단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올리브 기름이나 신선한 야채, 과일 먹고 고기는 적당히 먹고 고기는 적당히 많이 먹지 않고요. 이렇게 하는 지중해 식단인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.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지중해 식단을 먹어라 그러면 환자들이 나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지중해에 가보지도 않았고 지중해 식단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. 그런 게 아니라 견과류 좀 먹고 한 손 주먹 정도 되는 양 그리고 탄수화물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고 올리브 기름 한 스푼 먹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다이어트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고혈압을 갖다가 이게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다이어트입니다. 그래서 소금 적게 여기도 이제 그 동물성 포화지방을 적게 그리고 또 이제 신선한 야채 그리고 가공되지 않는 탄수화물 먹고 이런 식단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한 식단.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좋으냐? 그건 우열은 가리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.